1943년 6월 말부터 시작된 미군의 뉴조지아 지역 공략. 미군은 뉴조지아 본섬의 문다 점령 후 작전에서 일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콜롬방가라 섬을 우회해서 그 후방 지역에 있는 벨라라벨라 섬에 1943년 8월 15일 5,8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상륙작전은 8월 15일 오전 6시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군은 이미 과달카날에서의 미군 대규모 상륙부대 집결을 눈치채고 있었고 접근하는 미함대를 발견했지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다가 상륙 개시 약 2시간 후 벨라라벨라 섬의 미군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조지아 지역의 일본군 부대를 남동지대라고 칭했고 남동지대장이 육군의 사사키 미노루 소장이었는데 벨라라벨라 섬에 미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미군의 상륙이 섬 전체 점령을 노리는 대규모 공세임을 직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라라벨라 섬을 미군에 뺏기면 콜롬방가라와 뉴조지아 본섬의 일본군에 대한 보급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해서 남동지대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인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지대로서는 벨라라벨라에 병력을 보내 공격할 여유는 전혀 없었고 부겐빌의 해군 항공대에서 벨라라벨라의 미군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8월 15일 아침과 정오경에 공습을 했으나 미군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미군은 10척 이상의 랜딩쉽 탱크 LST를 상륙에 이용했는데 이 배는 크고 느려서 항공기 공격에 원래 취약했지만 상륙작전에 대비해 20mm 오리콘 대공포와 기타 대공 무기를 설치해서 일본 제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공습에는 폭격기보다 전투기가 훨씬 더 많아서 기총수사를 하러 내려오는 전투기가 미군 대공포에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오후 5시경에도 또다시 공습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상륙을 마치고 귀환하는 미함대도 공습했으나 피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미군 공식 기록은 8월 15일에 벨라라벨라 남동부 상륙을 리자운딩 석세스, 완벽한 성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군은 4,600명의 병력과 15일치의 식량과 다량의 무기를 포함한 2,300톤의 물자를 양육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미군은 신속히 상륙 지점인 섬 남동부에 야포와 대공포로 보호되는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바라코마 해안의 활주로와 미군 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상륙으로부터 시간이 몇 개월 지난 시점이지만 상륙 지점의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해를 둘러싼 동쪽의 솔로몬 제도와 서쪽의 뉴기니 지역을 총괄하는 일본 육군 단위는 제8방명군이고 이에 대응하는 해군 단위는 위에남양 부대라고도 불리는 제8함대였는데 벨라라벨라에 대규모 미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육군 증원 병력 파견 등 적극적 작전을 주장한 쪽은 해군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그동안 솔로몬의 작전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함정을 잃었기 때문에 벨라라벨라를 지키기 위한 육군 병력 수송에 소극적일만도 한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다름 아니고 구축함 4척 중 3척을 잃은 벨라만 해전 이후 이미 구축함 수송은 중단되었고 대발동정 등을 이용한 수송 계획만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해군으로서는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소 3, 4개 대대를 동원해서 탈환 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겐빌 섬의 방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기록을 보면 육군 측이 보기에 해군도 이 정도 대규모 수송작전을 펼칠 결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 있습니다. 1개 대대 정도 소규모로 투입할 수는 있겠지만 전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측으로서도 벨라라벨라에 미군 활주로가 들어선다면 지척에 있는 부겐빌의 해군 항공대 작전에 큰 지장을 불러올 것이 명백해서 벨라라벨라를 육군 문제라고 놔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15일 이후 며칠 동안 일본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솔로몬 제도의 방어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현지뿐 아니라 대본영에서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이 고심하는 사이 미군은 이후 며칠 동안 계속 병사와 물자를 양육했고 일본 항공대는 이를 공습했습니다. 얼마간의 고민 끝에 일본군은 육해군 합의를 거쳐 벨라라벨라 섬의 북동쪽 해안에 2개 중대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 2개 중대는 벨라만 해전에서 살아 돌아온 병력의 일부로
육군 290명과 해군 육전대 150명이 대발동정 15척에 나눠 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를 위해 수레정, 장갑정 등이 추가되었고 구축함 호위는 4척이었는데 이번에는 구축함은 병사를 싣지 않고 호위만 하게 했습니다. 이 함대의 지휘관은 당시 제3수레전대 사령관이었던 이주인 마츠지 해군소장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는 벨라라벨라의 미군을 격퇴한다기보다는 콜롬방가라의 일본군과 연락선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구축함 4척은 1943년 8월 17일 오전 라바우를 떠났고 병력을 실은 함정들은 부겐빌 남부를 떠나 벨라라벨라로 향했습니다. 이 사이에 일본 본토의 대본영에서는 솔로몬 제도 상황에 대해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5일) 솔로몬 제도 중부 뉴조지아의 문다가 점령된 이후 일본 본토의 대본영은 앞으로의 전쟁 진행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본영 내부에서의 작전회의 끝에 1943년 8월 13일 대본영 육군부 지시 제1596호와 대본영 해군부 지시 제267호가 내려졌는데 그 제목은 중부 솔로몬 제도에서의 작전에 관한 육해군 중앙협정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육해군 협동으로 9월 하순까지 후방의 방어를 급속히 강화한다인데 중부 솔로몬 제도의 후방은 바로 부겐빌 섬을 중심으로 한 북부 솔로몬 제도였습니다. 또한 이 협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북부 솔로몬의 방어가 강화되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 중 적시를 골라 솔로몬 제도 중부의 병력을 후방 요지로 옮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 지난 영상에서 다룬 미군 벨라라벨라 섬 상륙 이전에 일본군은 이미 중부 솔로몬 제도, 즉 뉴조지아 지역을 포기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방침은 곧 대본영 해군부의 에노 요시오 참모가 직접 라바울로 와서 현지 사령부에 전달했고 전달 후 현지 간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에노 참모는 후방의 방어가 강화되지 않으면 중부 솔로몬 제도 병력의 후방 이동도 없다는 대본영의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본영의 이 방침이 전달된 정확한 시점이 미군의 벨라라벨라 상륙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벨라라벨라 상륙이 대본영의 이 계획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확실하고 현지에서는 8월 하순부터 대본영 방침에 따라 철퇴 계획의 세부 수립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또한 산타 이자벨 섬의 레카타만에 있는 수상기 기지 및 병력도 서쪽에 있는 슈아젤 섬으로 퇴각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군이 목적지로 삼은 이곳의 당시 지명은 호라니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도에서는 이 지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군이 장악한 섬 남쪽과 반대편에 있는 이 항구에서 일본군은 콜롬방가라와 뉴조지아에서의 병력 철퇴를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본군 구축함 4척은 사자나미와 하마카제, 그리고 이소카제와 시구레였습니다. 남하하는 일본 구축함과 수송선은 금방 미군 정찰기에 의해 발견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 구축함 4척은 라바울에서 약 100마일 정도 남아있을 무렵인 8월 17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미군 정찰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서드 앰피비어스 포스를 지휘하고 있던 윌킨슨 제독은 이 일본 구축함들이 콜롬방가라나 벨라라벨라를 향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윌킨슨 제독은 벨라라벨라의 미군 부대에 일본 구축함이 간다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과다카날 미 함대에 구축함 4척을 동원해 일본 함대를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 구축함 4척은 토머스 라이언 대령이 지휘하는 니콜라스와 오베넌, 그리고 테일러와 쉐벌리어였습니다. 이 4척의 구축함은 8월 17일 오후 3시경 과다카날 북쪽 툴라기항을 떠나 벨라라벨라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제21 구축함 전대 소속으로 8월 15일에 벨라라벨라 상륙 호위 임무도 맡았습니다. 이 사진은 벨라라벨라 상륙부대 호위 임무 수행 후 다시 과달카날로 돌아오는 구축함 오베넌, 쉐벌리어, 테일러를 니콜라스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때 라이언의 구축함 4척에 앞서 벨라라벨라로 가는 수송선들이 있었는데 그 선단에도 다른 구축함 3척이 호위로 따라가고 있었고 윌킨슨 제독은 그 구축함 3척 중 2척에게 라이언의 함대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대령은 다른 구축함 2척에 자기들과 합류하지 말고 원래 호위하던 수송선 2척을 귀환길에 따라가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라이언의 함대는 구축함 6척이 될 뻔했지만 결국 4척만으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일본 구축함과 수송선단은 부겐빌 남쪽 해안에서 합류해서 벨라라벨라로 향했습니다. 1943년 8월 17일 밤 벨라라벨라 인근 해역은 달이 밝게 떴지만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내려 시계가 5km에도 못 미쳤습니다. 라이언 대령의 구축함 4척은 더 슬랏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제도 중앙 해협을 32노트의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PBY 카탈리나 비행정을 정찰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카탈리나 비행정에 검은색 칠을 해서 특히 야간 정찰용으로 활용했고 이 카탈리나들을 블랙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 밤 라이언의 구축함 4척의 앞에 블랙캣 카탈리나 정찰기 2기가 비행했고 주위에 어벤져 내격기 7기로 이루어진 편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8월 17일 오후 10시 55분 블랙캣 한 기가 일본 구축함 부대와 수송선단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투는 기록이 충분치 않아서 확실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벨라라벨라에서 아직 멀리 떨어진 위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달카나를 두고 여러 차례 해전이 벌어졌듯이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도 지상전뿐 아니라 해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벨라라벨라를 무대로 벌어지는 첫 번째 해전 양상,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